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말, 일본에 의해 시해당한 비운의 여성인 명성황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명성황후는 오늘날 드라마 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독 심하게 미화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때 드라마의 대박으로 조선의 앞날을 걱정한 국모 혹은 열강의 이권 다툼에 맞서 싸운 여걸이라는 이미지 등으로 미화되었고, 그 결과 현재도 그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녀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명성황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성황후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명성황후가 세도 정치를 부활시켰다는 점입니다. 세도 정치는 조선 후기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집권한 후 이 세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세도 가문들을 축출하여 마침내 세도 정치를 타파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이후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의 정치적 입지가 커지게 되자 갑자기 그녀의 가문인 민씨 일족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는데요. 1880년대에 중앙과 지방 관직에 진출한 민씨 일가만 26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황현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저서인 매천야록에 이렇게 기록해두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의 요직은 물론 지방의 방백, 수령까지도 좋은 자리는 모두 민씨들이 차지하였다. 또한 민씨 일가는 부패와 사치, 그리고 매관매직을 일삼았고, 그 결과 조선의 국력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민형식이라는 자는 국고에서 70만 냥을 횡령했는데 당시 조선의 국가 세입이 480만 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명성황후가 있었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녀의 사치와 낭비 행각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1884년 급진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크게 다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양인 의사였던 알렌이 그를 치료해 주었죠. 그러자 명성황후는 그에게 보상으로 10만 냥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는 조카를 치료해준 대가로 무려 국가 세입의 4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물가가 한 양에 쌀 20kg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쌀 2,000톤을 살 수 있는 돈을 치료비로 그냥 퍼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릴리아스 언더우드라는 서양인 여성에게 결혼식 축의금으로 자그마치 100만 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세입의 5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 밖에도 명성황후는 진령군이라는 무녀를 총애하여 자주 굿판을 벌이는 등 여러 사치와 낭비 행각으로 조선의 국고를 파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녀와 민씨 정권의 엉터리 내치와 외교입니다. 명성황후와 민씨 정권은 조선의 개항 과정에서 서양 열강들에게 별다른 대책 없이 이권을 퍼주었습니다. 또한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및 봉급 문제 때문에 생긴 구식군대의 불만을 방치하여 이후 이모군란이 일어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외세인 청나라를 끌어들여 자국 군대를 진압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민씨 정권은 자신들의 매관매직 및 부정부패로 발생한 동학 농민운동과 같은 밀란을 제대로 진압하거나 달래지도 못한 채 또다시 청나라를 끌어들여 이후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까지 제공하였죠. 즉 자신들이 내치를 잘못하여 생긴 밀란을 스스로 잠재우고 해산시켜야 하는데 외세를 끌어들여 국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자국에서 외국 군대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조선은 결국 외세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이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자 명성황후는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는데요. 그 결과 그녀는 결국 일본에 의해 시해당하였고 조선은 또다시 외세들의 힘싸움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